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야심차게 꺼낸 트렌치코트를 얼마 입지도 못하고 다시 세탁을 맡겨야 한다니 참 아쉬울 따름이네요. 언젠가부터 안방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는 장롱이 싫어서 없애버리고 난 후로는 집안 구석 여기저기에 테트리스 하듯 철진한 옷들을 정리해두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수시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옷들을 넣고 꺼내느라 바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쭉 진열해 놓고 사는 건 아마도 이생 틀인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절이 끝나갈 즈음 내년엔 입지 못할 작아진 아이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무탈하게 쑥쑥 자라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가끔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를 위해 쓰며 사는 미혼인 사람 또는 딩크족이 부럽기는 한데요. 저는 자식에게서 얻어지는 기쁨을 포기하고 사는 것도 이생 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FM 방송활동가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상하게 오프닝은 뭔가 좀 감성 돋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미화시켜 봤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습니다. 제 또래 여자 사람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나 꼭 한 번쯤 하는 얘기가 왜 가족들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못 찾을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없다고 하도 우겨서 막상 가보면 제 눈엔 한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기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봐. 확신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얼마 전 이런 자신감에 스크래치가 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큰아이가 자주 입던 바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서랍에 있거나 빨래통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양쪽을 잘 뒤져보라고 했죠. 끝까지 없다고 하기에 가봤는데 진짜로 없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탓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둘째 아이 옷 시중을 드느라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나름 또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라 제가 주는 대로 입지도 않기 때문에 한참 고민해서 옷을 골라준 직후였거든요. 거기에 큰아이까지 아침부터 저를 불러대니 본의 아니게 화살이 큰아이에게로 향하게 된 거죠. 서랍과 빨래통을 다 뒤졌는데도 그 바지가 보이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에 제 옷장으로 가보니 거기에 떡하니 있었답니다. 제가 잘못 넣어둔 거였죠. 분명 그 사이 저는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잔소리를 했겠죠. 그 옷을 언제 입었었는데 그러냐, 어디 다른 데 둔 거 아니냐 등등 해가면서요. 순간 어찌나 미안하던지 평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평온하고 잔잔한 아이였는데 그날은 잘못한 것도 없이 잔소리를 듣고 나니 기분이 별로였는지 에이 짜증나 하면서 바지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쫓아가서 백허그를 하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고 아이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날은 저도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그냥 딱 5분만 입 다물고 같이 찾아봐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미안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페이지의 미안해요. 잠시 쏟아내게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들
사랑이 이제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렸어. Say my love goodbye baby. 너를 잊으라 하니 나도 지날 수 있니 어떻게 널 잊으라 하니 눈물이 나 너무나 미안해요. 그대만 바라보기가 힘들게 다가온 사랑에 내가 흔들렸어요. 난 여자인걸요.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날 용서해달라면 보내줄 건가요?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행복했으면 해요. 모두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Oh baby, I've been lonely. I've been waiting for you. Oh, I never loved you nothing. I'm sorry. 시간은 흐르며 내 가슴 속에서 잊고 살겠지. 이루지 못한 아픈 사랑의 상처를 달래줄 그 누군가를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미안해요. 그대만 바라보기가 힘들게 다가온 사랑에 내가 흔들렸어요. 나도 여자인걸요. 또 다른 사랑에 빠져버린 날 용서해달라면 보내줄 건가요?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행복했으면 해요. 모두 그대 때문에 흘린 눈물이야.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for something so light, for love to come around. I want your love forever. I'm sorry, baby. Go on. I've been lonely. I've been waiting for you. Oh, yeah. See you. 페이지는 칵테일 사랑의 마로니에로 유명한 김선민 님이 프로듀싱한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노래는 객원싱어가 하는데 1대가 오현란, 2대가 안상혜, 3대가 이가은. 이후로도 몇 번 싱어가 바뀌었고 현재는 3대 싱어 이가은이 다시 합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어쩌면 그 이상 돌려들은 이유는 피아노와 현악기의 연주가 어우러진 전주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수의 특이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때문이기도 했고 클래식한 멜로디가 줄을 이루기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랩으로 노래가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더불어서 랩이 끝날 즈음 이어지는 묵직한 바리톤의 성악 멜로디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고요. 전주부터 시작해 곡 전체에 깔려있는 멜로디의 정체는 바로 클래식인데요. 프랑스 음악가 폴 모리아의 미뉴엣을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놓친 게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이생틀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번 생엔 틀렸어 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제가 저의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늘어놓으며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친구가 굉장히 시크하게 툭 던진 한마디였답니다. 그 말에 빵 터져서 지금까지 했던 후회 따위 한 방에 날려버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한번 써보세요. 포기가 쉽고 빨라집니다. 집요한 노력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 중 많은 일들이 재빠르게 포기해야 정신 건강에 이로운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한번 툭 던져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코너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행복의 물음표 호밀밭의 파수꾼을 엮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딱히 부모님들과 청소년 여러분들로 구분해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하기 싫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한 일들 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악기 연주를 꼽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배운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 연주가 나중엔 결국 자신의 재능이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 그 재능을 여기저기에서 써먹게 될 때,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때 새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는 걸 보고 반해서 피아노 학원에 보내달라고 엄마를 졸랐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결국 4학년이 되어서야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기다림 덕분인지 피아노 학원에 가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인지 진도도 빨라 몇 년 만에 악보를 보면 웬만한 곡들은 다 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면서 학원은 그만두었지만 그때부터 제 취미생활 중 하나가 좋아하는 노래의 악보를 구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피스라고 부르던 노란색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된 악보. 이후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경우들이 많았던 이유로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꼭 배우게 해야겠다 마음 먹었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본인이 좋아서 계속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피아노를 배우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피아노 뚜껑을 딱 덮더니 다시는 열지 않았다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했지만 지금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니면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시했더니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일. 또는 그 반대의 결과 때문에 아쉬웠던 일 혹시 있으셨나요? 흐은님께서는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빠의 그 날벼락 맞은 듯한 얼굴이 생각납니다. 언니들이 무거운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면서 성적 때문에 울상짓는 거.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가기 싫어져서 그리 말했었는데 아빠께서는 일단은 가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셔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네요. 아빠 아니었으면 중졸 될 뻔 이라고 하셨어요. 와, 대학은 그럴 수 있지만 고등학교 안 간다고 했다는 분은 처음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야 여러 가지 형편상 중학교 진학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흐은님은 그런 세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쩌면 굉장히 생각이 많고 자아가 강한 청소년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으로는 초등 때부터 중1 때까지 공부하는 습관 잡아주신 엄마께 감사해요. 2학년 돼서 시험을 쳤을 때 괜찮은 성적이 나오니 스스로 성취한 보람도 있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더 고생했을 것 같고요.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랑 부딪힌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라고 중2 의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그냥 본인이 잘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하기도 쉬울 텐데 엄마께서 공들이신 걸 알아주고 고마워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네요. 그런 마음 엄마께 말씀드리신 거죠? 딸한테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앞서 페이지에 대해 소개할 때 언급했던 마로니에라는 그룹 아시죠? 마로니에의 대표곡 칵테일 사랑. 오늘은 2021년 감성으로 들어볼게요. 로키드의 칵테일 사랑. 마음을 짝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땀이 쭉 나는 게 별로 그래도 나는 좋아 완벽한 그녀에게도 단점이 있으니까 뜨겁게 걸러내진 햇빛에 흐리자 향기가 짙은 스파우다 중화시킬 거야 앞으로 적잖아 온 동네를 빙빙 구석구석 모두 놓아 추억하려며 돌아다니지 바래다 줄 거지 그럼 답장 정도는 조금 느긋해도 되지 너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프니까 어느 작은 우체국 깨닫는 잠 믿어 you and I 걔만큼은 나 너를 향하고 있어 기다려 네 연락 마음을 짝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손 예쁜 너와 너무나도 어울린 연주 그건 우리 둘이 하모니 그리운 사랑 위에서 목 누워 울었지 혼자 맞은 깊은 밤의 슬픈 lullaby 그러다 잠이 들고 난 또 널 떠올려 baby 그 멜로디람 속에 우리 사랑 합주곡 yeah, 다른 건 다 치워 너와 나로 채워 다시 say I love you 반복은 없어 이번엔 반드시 너를 잡겠어 yeah. 내 진심을 담은 편지 전해줘 해가 뜨면 다시 마주해 슬픔은 괜찮아 I'm alright yeah. 우리 날아갈 수 있어 하늘로 마음을 짝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마음을 짝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칵테일 사랑은 프로젝트 그룹 마로니에가 1994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90년대를 대표하는 메가 히트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이 약 100만 장이 판매되어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중간에 저작권 분쟁 등 대중들은 잘 몰랐던 사연이 좀 있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번 들으면 귀에 딱 꽂히는 멜로디와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사가 정말 돋보이는 상큼 발랄한 곡이죠.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삽입되기도 하고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면서 계속 사랑받고 있었고요. 아까 들으신 로키드 버전은 요즘 스타일의 편곡과 창법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이어서 해볼까요? 미국 사는 중딩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분께서는요. 엄마가 바이올린을 초등학교 때 엄청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마가 원망스럽고 싫었는데요. 조금 더 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바이올린으로 이름도 좀 알리고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라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악기는 어떤 식으로든 자산으로 남나 봅니다. 첼로를 전공하는 지인께 어떻게 첼로를 하게 되었는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 엄마께서 근사한 취미 하나 가져볼래? 하면서 권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현악기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좀 크고 나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시작했고 다행히 대학 진학까지 이어져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사한 취미가 근사한 직업까지 이어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은님은 반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후회되는 게 있어요. 아들에게 미술 감각이 있는데 못하게 한 거요.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게 예술은 보통 잘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그냥 아이의 재능과 상관없이 무작정 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이나 공부나 재능 있어야 잘하는 거고 반대로 둘 다 탑이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사는데 말이죠. 늦지 않았을 겁니다. 얼른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른 분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엄마가 호랑이 연고를 바르면 좋다고 해서 발랐습니다. 덧나서 병원 가서 링거까지 맞고 꽤나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제 어릴 적 친구인 흐스님 사연입니다. 그 유명한 호랑이 그려져 있는 연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벌레 물린 데 바르면 나름 효과가 좋은 편인데 상처에는 엄청 따가웠을 텐데요. 어쩐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했더니 이런 경험 때문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가끔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수는 아닌 것도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대 무스님께서는요. 본인은 싫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고등학교를 중퇴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어릴 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공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졌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오히려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중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무스님도 비슷한 경우였다고 해요. 학교에 안 가고 공부만 파면 못 갈 대학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설득에 계속 다니게 되었고 돌이켜보면 그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저도 무스님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그 소중한 경험은 그때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무스님은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지금 원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아까 제가 잠깐 엘리제를 위하여에 대해 언급했었죠. 베토벤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이기도 한 그 곡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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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whoa, whoa. Ivy? Hell, man. I to the fit to the fire. Okay. Hi, What's up, my pretty? I'm Diane. This is a new classic. All right now. 내 손만 잡으려 말고 날 안아봐. 눈 닫고 깜짝으로 느낌을 봐. 가슴이 참 독특할 땐 날 바라봐. 나 널 유혹하는 거란다. Somebody do it. Do it, do it. Bounce again. 빛을 켜서
어쩜 이런 기회를 잡고 나를 만나러 왔니. 어떤 이도 찾지 못하게 숨겨온 내 사랑. Body do it, 요리요리 눈길을 새게. 손을 펴서 발을 벌려 나를 감싸줘. Body do it, 요리요리 맘을 새게. 빛을 켜서 맘을 비춰 내게 보여줘. Baby you don't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선택은 빨리 한 생각뿐인 기회는 지금요. 아이비는 격렬한 안무에도 흔들림이나 이탈 한 번 없이 유지하는 안정적인 라이브로 유명한 가수인데요. 립싱크인 줄 알고 듣다가 순수 라이브였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화려한 외모와 댄스 실력에 가려져 자칫 보컬 실력이 돋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비는 그러기엔 가창 실력이 너무 뛰어난 가수죠. 저도 이참에 오래간만에 라이브 무대를 한번 찾아서 봤는데요. 어우, 그 완벽한 춤과 노래, 표정 연기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비의 발라드 곡도 좋은 곡들이 많으니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스킵했던 지동시장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회 건너뛰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스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수원에는 오랜 전통의 지동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보던 거라 별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 수지에 사는 친구가 와서 보더니 가까운 곳에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동시장은 제가 처음 수원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새삼스레 지동시장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지동시장 하면 만두와 찐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예전에 지동시장엔 만두와 찐빵을 파는 가게가 많았답니다. 엄마를 따라 시장을 보러 가면 그 마지막은 항상 그 만두 가게에 가서 찐빵 2개와 만두 1접시를 사 먹는 게 엄마와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 맛에 열심히 시장에 따라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팥 앙금이 가득한 따끈따끈한 찐빵을 설탕에 콕 찍어서 먹으면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답니다. 가뜩이나 달달한 팥든 찐빵에 설탕? 이라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맛이랍니다. 지금도 가끔 엄마랑 지동시장에 갈 때면 엄마도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찐빵 사줄까 하고 물으십니다. 얘기하다 보니 너무 그립네요. 조만간 엄마랑 찐빵이랑 만두 사 먹으러 한번 가야겠어요. 저는 수원에 오래 살아서 수원 토박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동시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한 친구는 대뜸 소매치기라고 대답을 해서 하고 놀랐더니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수원으로 이사 오기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수원에 살던 그 친구는요.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다녀오고 나면 꼭 할머니 장바구니 안에 지갑이 1-2개씩 들어있곤 했다고 합니다.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훔쳐 돈만 빼고 어르신들 장바구니에 몰래 빈 지갑을 던져놓고 간다는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참 신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막걸리라고 답해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순대볶음에 소주, 통닭에 맥주라면 모를까 막걸리? 지동시장 순대타운 맞은편에 막걸리집이 있어서 자기는 자주 갔었기에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동시장 막걸리집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지동시장 하면 뭐니 해도 순대타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순대국밥을 먹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저는 곱창을 못 먹어서 곱창 빼고 순대만 달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워낙 유명한 곳이라 가끔 타 지역 친구들이 놀러 오면 데리고 가서 순대볶음을 먹기도 하는데요. 순대볶음은 볶음밥이죠. 그때 친구들 기차 시간이 빠듯해서 마지막에 밥을 못 볶아 먹은 게 어찌나 아쉽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건 어릴 때는 지동시장 입구를 화성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처에 기차역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를까 의문이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야 찾아봤네요. 실제로 그곳에 수여선 화성역이 오래전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기차가 하도 작아 꼬마 기차라고 불렸던 그 협계 열차는 일제 강점기 여주 이천 지방의 쌀을 수탈해서 수원을 거쳐 인천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열차라고 하네요.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요가 급감해서 폐지되었다고도 하고요. 와, 수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는 것만 알고 있었나 봐요. 조만간 수원박물관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아직은 그냥 보내기 아쉬운 빨갛고 노란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이죠. 그 가을에 꾸는 꿈을 노래합니다. 엔플라잉의 Autumn Dream. 나디그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이는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게 미달에 남던 그 길을 잃고 초라한 거리도 너와 다 괜찮았는데 난 지금 마지막 안개낀 널 따라서 푸르른 숲이 보일 때 널 찾아갈 텐데 네가 이고 있어 얼마나 같이 나도 잘 모르겠어 온실속 화분처럼 난 외롭고 빛을 받은 널 waiting for 우린 너무 아름답고 때론 비극적인 꿈그 어떤 마음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 감아요 내게 닿을 수 있을까 널 어둠 속에서 내버려두기 싫은데 여기 밤 안에 갇혀있는 날 Knocking on the door 날 떠올려줘 낯익은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일 텐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네 머리 같은 날도 널 잊었던 마음도 꿈인 줄 알았는데 내게 닿은 감촉 그 뒤에 나를 감춰 도망치려고 하는데 걱정 마 내 모든 검정들을 버려서 다시는 감으면 날 찾아와서 깨워줘 눈 감아요 내게 닿을 수 있을까 널 어둠 속에서 내버려두기 싫은데 여기 밤 안에 갇혀있는 날 Knocking on the door 날 떠올려줘 낯익은 넌 내가 봤던 그때 너가 맞는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뒤적일 텐데 미안해 늦게 찾아온 널 잡기도 전에 깨어난 내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네 하루의 끝에서 널 기다렸었어 내 모든 걱정을 버렸어 다시 눈 감으면 날 찾아와서 깨워줘 너무 기다렸다고 너도 내게 말해줘 이 모든 감정을 끝내고 Knocking on the door 날 떠올려줘 Is this you? 낯익은 넌 내가 봤던
해줘서 고마워. 엔플라잉은 FT 아일랜드와 CN블루의 뒤를 잇는 아이돌 밴드 그룹인데요. 우리에게는 옥탑방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좀 전에 들으신 어텀 드림은 같은 해 가을에 발매된 곡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가을 노래를 찾아 듣다가 우연히 발견한 곡이랍니다. 엔플라잉의 색깔이 확실하지만 옥탑방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선곡해 봤어요.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해 사연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이잖아요. 수능에 관해 기억나는 일들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요. 재미있는 사연, 슬펐던 사연 다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부모님 말씀 잘 들은 덕분에 좋았던 일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별 생각 없다가 저의 질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실 본인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다는 분도 계셨고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항상 부모님의 판단이 옳고 늘 그걸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도 한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었지만 언젠가부터 아마도 저도 엄마가 된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꼭 부모님께 여쭤본답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더라도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나면 얻어지는 게 반드시 있더라고요. 가끔은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엄마께 전화하면서 혹시 나 마마거리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뭐 마마거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70년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다짐도 같이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줄이자, 꼭 그러자라고요. 지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